네, 그럼 이런 시장 안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지는 1시 30분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휴일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우리 시장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불안한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무엇이 있었는지 첫 번째 상황실은 LG화학으로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용 NCMA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그래도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 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게 거의 전부 답니다. 7월에 이제 뭐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알기로는 언론사의 보도로 나왔는데 확정된 거예요? 일단은 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네. 뭐 일단은 그 공시나 이런 것들이 뭐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관련된 기대감만 있더라도 사실은 좀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이런 배터리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라는 사실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인지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앞으로 이 산업군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자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역시나 뭐 테슬라 관련된 이슈, 공급 납품에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 그리고 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런 산업 성장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잡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의 또 성장성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투자 운용 기간이 짧으면은 이 산업의 흐름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바닥권이나 약간 좀 횡보하던 그런 라인들에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었죠.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런 관점에서 좀 바닥 라인에서 좀 상승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승 동력으로는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 전기차라든지 뭐 사실 자동차 쪽 섹터도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물론 품귀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사 보도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에서는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LG화학 측에 특별한 공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측에 처음으로 NCM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게 분명히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LG화학이 역대 최고 영업이익 달성했고 흥국에서는 목표 주가를 115만 원까지 올렸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 가격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뭐 그 가격이 저는 높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100만, 5만 원, 105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보다 한 10%도 안 되는 가격이죠. 상승 여력을 잡았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런 매연 기간 관련된 뭐 휘발유라든지 디젤 차량들이 이제 수소 전기로 만약에 옮겨가는 흐름들이 더 가속화가 되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큰 전환기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운용 기간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115만 원 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전 라인 뚫어주고 다시 그 해당 가격 라인이 만약에 도달하는 그런 위치가 있을 때는 아마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친환경의 흐름은 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소형 원전 관련된 이슈로 저탄소 관련된 이슈로 좀 가다 보니까 소형 원전 쪽도 좀 움직이고 있고 뭐 최근에 조선주도 LNG선이나 LPG선에 대한 이런 수요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탄소를 줄이는 이런 친환경적인 흐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환기를 좀 보신다라면 충분히 주가의 상방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교체 시즌이 뭐 한 달, 두 달 만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조금 그 기간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방향으로 일단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창환 본부장님의 LG화학의 목표 주가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 사실 배터리 3사들이 뭐 최근 테크주들의 순환과 함께 힘들었던 건 사실이었잖아요. 네. 이 기간을 우리는 버텨야 되는 건지 혹은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저는 사실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이 가격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주 정도씩만 사실 모아가도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모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해요. 그렇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주 정도 네.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진짜 차곡차곡 오랜 기간 모아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런 종목에 한 번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건 거의 모든 대형주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운용 기간을 굉장히 좀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말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뭐 단기적으로도 좀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이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84만 5천 원부터 88만 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일단 1차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밑에 박스권 하나 정도 더 그리셔가지고 2차 매수 정도까지는 마련을 해놓고 사실 진입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목표가 같은 경우 120만 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 좀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더 상승 탄력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밑에서 분할 매수 했는데도 조금 이탈이 된다라고 해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비중 축소 같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은 77만 원 정도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7만 원. 이에 대한 그 분할 매수 관점은 그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여타 2차 전지주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긴급 진단을 받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오늘 갑자기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던 대덕전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덕전자 하면은 많은 분들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반도체 품귀 현상이고요. 네. PCB, 인쇄회로 기판이죠. 인쇄회로 기판, 네. 인쇄회로 기판 품귀 때문에 대덕전자가 이미 수혜주로 꼽힌 바 있었는데 어떤 회사인지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제 사업 보고서 보시면 딱 한 줄, 뭐 제일 첫 번째 줄에 이제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네. 영위하는 업체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B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뭐 7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총 1,600억 수준까지 좀 끌어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PCB를 일단 주력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좀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회사로 좀 인식을 해보시면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대덕전자가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요. 사실 반도체 품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요인 때문에 오늘 좀 급하게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정치 테마 관련 이슈로 조금 더 세게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대덕 관련된 종목군들 뭐 거의 다 뭐 우선주들은 뭐 상한가 들어가고 굉장히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주가의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덕이 그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좀 수급도 좀 돌아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국내에서 이제 뭐 510조 원 투자 관련된 이슈가 또 있고요. 또 한미 또 이제 회의 이후에 또 추가적인 민간에 대한 이런 투자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좀 이런 PCB라든지 관련된 이슈에서 좀 부각이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런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공정에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좀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두 가지 이슈인데 일단 전자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했고 후자도 좀 우리가 매력적으로 볼 만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후자로 매수하셨다가 전자의 영향으로 이거 뭐지 하고 오늘 수익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덕전자를 하창모 부장님이 접근한다면 어떤 모멘텀을 보고 매수하시겠어요? 일단은 오늘 좀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련된 수급이 좀 이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아랫 부분으로 좀 매수 밴드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14,200원부터 14,700원 정도까지 위에 올라왔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평선이나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물론 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매수는 조금 더 시장도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정도로 이전에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
불과히 되거나 했을 때 좀 반도체 섹터가 강했을 때 그 가격대 라인 근처까지 17,5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13,200원 매수가 기준으로 13,2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테마로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매수 가격 밴드를 낮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부터는 하락하는 대표적인 종목, 또 우리가 그동안 눈여겨봤던 경기 민감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동국제강인데 동국제강뿐만 아니라 철강주들이 최근 요 며칠 계속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쉬었다 가야 되는 건지 철근과 열연과 급등에도 불구하고 철강주들이 하락하는 요인, 단순 가격적인 부담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좀 눌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굳이 이거를 더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한 좀 매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21선 같은 경우가 원래는 가파르게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요즘에는 조금은 횡보해주는 그런 움직임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위험하게 됐을 때는 수익을 좀 확정을 지어서 현금을 보유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섹터가 급등을 하든지 뭐 급락이 나오든지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 요인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적인 부분이나 기업적인 그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철강 업종에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마음이구나라고 싶었던 증권가 리포트가 있었는데 키움증권의 리포트였어요. 동국제강의 실적 개선 때문에 목표 주가는 상향하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투자 의견은 하향한다. 이걸 보고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포인트를 잡아봐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사실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높은 상황, 뭐 물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높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전반적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수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적으로 보는 건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산업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뭐 환경 이슈라든지 아니면 환급지세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 명료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철강 매수 기회인가요? 네, 저는 조금 더 보기는 봐야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눌렸을 때는 한번 다시 잡아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국제강 포함해서 철강주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은 이런 눌림목에서 잘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은님에게 답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다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현대건설기계도 연일 주가 하락을 연출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철강 그리고 조선, 해운, 기계주들 다 같이 최근에 주도주였잖아요. 그렇죠. 주도주 자리를 내주는 건가요? 아니요, 주도주를 내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철강주도 어제 반짝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순환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사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 안 파는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되고 신규 매수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 자체는 신규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보유자분들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거 지금은 안 올라가겠는데 해서 이제 현금화를 해놓자 이런 관점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의 이런 시련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대건설기계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주택 굉장히 좀 호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섹터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어느 정도 수주가 들어왔던 것도 건설 기계에 대한 엄청 폭발적인 그런 수요가 있었던 것도 당연히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선진 국가들은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또 신흥국 위주의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투심이 좀 억눌리는 이런 상황들만 해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 기대감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자를 내준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 여기에 순환매가 지금 손바뀜이 살짝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매수해 볼까요? 저 자꾸 이렇게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 1차적으로 52,000원부터 55,000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매수 밴드 하단 라인 부근에서 최대한 매수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박스권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막 엄청나게 이 섹터별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크게는 그렇게까지 좀 이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충분히 좀 뚫어주고 이 우상향 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는 이제 75,000원까지 그리고 증권사 목표가들도 8만 원 이상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7,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견조한 박스권 하단 라인 이탈을 하게 됐을 땐 단기적인 좀 눌림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조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도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저희 오늘 상황실에는 없었지만 지금 만도가 갑자기 급락세를 보여줘서 저희가 긴급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9%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만도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 자동차주들의 경우에도 오늘 주가 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새롭게 나온 악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동차를 향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이 비는 피하고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참 본부장님, 이 자동차주 특히 만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지?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그 공포 심리에 나오는 매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좀 흐름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손절 라인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를 원칙을 지키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모아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자동차 섹터를 좀 보시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왜 이 하락했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판단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포에 투매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